오래 하면서 나온 경험들 플러스 거기다가 제가 뭐 방송 14년도부터 방송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방송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 이 일을 접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동승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요. 운전도 많이 시켜봤고, 또 군대에서 저는 후임들을 운전을 가르쳐줬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후임들 운전 가르쳐주면서 아, 얘네들이 이걸 어려워하는구나. 그리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제 차를 동승 오신 분들한테 직접 몰게 하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운전하시면 됩니다 가르쳐줘보고, 아,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다 파악했고, 또 거기다가 그 길지는 않지만 제가 사무실 아는 형님이랑 차려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초보 기사들한테 이렇게 배차 지시를 했을 때 어려워하는 것들, 또 제가 제 기사를 써봄으로써 그 기사들이 초보인 기사들과 경력이 있는 기사들, 또 경력이 굉장히 많은 기사들, 그 다루는 거에 뭐 다루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러면서 쌓아온 데이터들, 이런 걸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일반적인 설명을 한번 할게요. 네. 여기서 화물차 하고 싶으신 분들 있나요? 화물차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물차 하고 싶은 분들, 혹은 뭐 내가 화물차 하는 걸 알아보고 있다, 대형면허를 땄다, 화물 자격증을 땄다, 이런 분들 관심 있다, 해보고 싶다. 만약에 화물차에 관련한 아무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정비적인 거나 운전, 운영에 관련된 부분, 돈도 없어서 뭐 전액 할부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가까운 지인이 시작한다면 추천할 것인가,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남동생이 있다, 혹은 뭐 형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같은 가족이니까 엄청나게 커버를 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저는 뭐 화물차에 대한 뭐 오랜 운영 노하우가 있고, 어느 시점, 어느 관점에서 보면 짧다겠지만 길어요. 네. 운전 30년 한 사람도 이렇게 콜로 화물 다니라면 못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껏 15년도부터 지금까지 콜로 살아남은 그 경력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되게 가까운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제가 뭐 다 떠먹이고 밑 닦아주고 할 수 있다면 지금 괜찮아요. 현 시점에서. 거기다가 경기 회복세고, 차에 대한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요새 할인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괜찮은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이 시작한다면 별로 추천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를 가르쳐줄 멘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어릴 때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가르쳐 주려고, 제가 뭐 이미지가 좋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분들이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잘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능력이 뛰어나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냥 많은 분들이 알려주시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받아들이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같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게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운영에 대한 부분, 뭐 자금 계획이나 정비에 관련된 문제, 굉장히 복잡해요. 솔직히 말해서 뭐 5년 10년 운전만 하신 분들도 정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내가 직접 고치고 유지 관리를 해보고 이래야지 아는 부분도 되게 많이 생겨요. 운전만 했다는 건 뭐 기사를 탔다는 거죠. 기사를 타서는 잘 모르는 일이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스케줄표를 만들고 어느 키로수의 엔진 오일을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5년 됐을 때쯤 이 마모도를 보고 라이닝 작업이나 뭐 드럼까지 갈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엔진 보링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 그냥 기사만 타선 잘 모르거든요. 얘기만 나눠봐가지고 내가 그걸 직접 돈 들여서 고쳐보고 그 현장에서 부품이 얼마나 마모됐나, 이런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업에 관련된 부분, 내가 거래처를 만들면 거래처를 만들고, 그리고 그 거래처에서 일감을 뭐 분배해서 다른 기사들 넣기도 하고, 미수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골치 아픈 것들, 또 콜을 잡는다면 콜 잡는 노하우나, 이런 계절에는 무슨 콜이 많이 뜨고 그 지역을 위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이런 영업에 관련된 부분들. 또 운전도 쉽습니까? 운전 관련된 부분, 사고 처리 이런 것들 굉장히 복잡해요. 또 저 항상 집에 가서 이거 장부 정리해야 되는데 하면서 맨날 장부 정리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잖아요. 장부 정리해야 되니까 이거 영상 편집할 시간이 없다, 막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배울 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운다?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내가 한번 막혔을 때, 예를 들어서 뭐가 딱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물어볼 수 있는 즉각적인 대답이 가능한 멘토들이 있다면 좀 아무래도 정상 궤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기사를 타야 된다, 혹은 뭐 물류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배우면서 나중에 콜을 하더라도 거기서 일을 좀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잠깐만요, 차선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물류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도중에 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배차하는 직원들, 혹은 거기 뭐 부장이나 사장 이런 사람들, 배차부장, 사장 이런 사람들 배차로 운전에 관해서 지식이 많아요. 운전을 해봤거나 본인이 운전을 하고 업체를 차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배차 직원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한테 조치를 받아가지고 이게 케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콜로 처음에 이렇게 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문제들이 생긴 걸 내가 다 내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또 거기서 포인트를 놓치고 일 처리를 하면 나중에 굉장히 큰 금전적인 손해로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멘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쉬운 직업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몸만 들어가서 운전만 해주고 월급 받으면. 근데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땡땡 운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유튜브니까 다 언급을 못 하겠는데, 몸만 들어가서 운전만 해주고 월급 받으면 그거 임대로다가 이렇게 되는 땡땡 운수라는 데가 있거든요. 노란색입니다. 어쨌든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 약간 혹사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기사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운행량이 적다 그러면 많이 받으셔야 200만원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땡땡 운수는 혹사 당해도 내가 사고 안 내고 진짜 열심히 하면 4,500벌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몸만 들어가서 운전만 해주고 월급 받는다, 이거는 200선이 한계입니다. 큰 노력이 필요 없는 거는. 화물 택배 같은 거, 어느 업체라고 딱 이렇게 하진 않을게요. 화물 택배 같은 거, 그런 거 하시면 출발이 한 400 주고 경력 쌓이면 뭐 450, 500 준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일이 힘들고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거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8시간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8시간 뭐 10시간 되게 근무를 많이 해서 뭐 12시간 한다, 그런 식으로 이 직업을 바라보신다면 이 직업에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걸 추천드려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자영업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내 차를 사고 내 사업자를 내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길이고, 또 수월하게 일을 버는 길이고, 기사는 언제까지나 그 고용 불안에 시달리니까 지금 현재 그래요. 기사는 좀 오래 일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오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현 시점에서. 그 일까지 다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케어할 수 있는 범위는 11톤에서 25톤 윙바디인 것 같아요. 네. 카고는 주변에 카고 하시는 분이 형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좀 연결해 드릴 수 있고 한데, 사실 뭐 5톤 윙바디도 연결해 드릴 분은 있긴 한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11톤에서 25톤 카고인 것 같아요. 윙바디인 것 같아요. 윙바디. 제 한계점이 명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제가 잡아서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서 답답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1톤에서 25톤 관련 일은 맨날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거 같고 내일은 어떤 거 같고 지금 일이 마늘 처리고 저걸 처리고 어떤 위주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정확한 설명이 가능한데 이게 5톤만 돼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가격 측정도 정확하게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